여러분 안녕하세요, 규미캐입니다. 칸의 남자 박찬욱 감독님이 또 일을 저질렀죠. 무려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6월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6년 만에 나오는 박찬욱 감독의 11번째 장편 영화 헤어질 결심. 너무 궁금한 나머지 살펴볼 결심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꾹꾹!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첫 장면은 조난자를 찾는 구조대의 플래시, 이어서 산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은 한 남자와 박해일이 연기하는 이 사건의 담당 형사 해준, 고경표가 연기하는 후배 형사 수환이 보입니다. 감식반과 구조대도 보이고 뛰어내린 지점을 올려다보죠. 그래서 올라와 유류품을 살펴보다가 신분증과 지갑에 새겨진 KDS라는 이니셜을 발견. 이 산꼭대기에 분재처럼 심겨진 나무가 진짜 있던 거라면 기가 막힌 장소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해준은 죽은 남자의 아내 설애를 만났는데 그녀의 직업은 노인요양 간호사. 기도수 씨 아내 송설아입니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산에 가서 안 오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봐. 마침 저보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언뜻 봐도 남편과 나이차가 상당히 나 보이는 설애. 결혼 반지가 끼워진 그녀의 손엔 밴드가 붙어 있고, 설애는 묘하게도 남편의 시신을 보고도 조금도 동요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열한다거나 남편이 죽은 경위에 대한 사소한 의심도 없이 침착하죠. 게다가 마침내라는 말에 결국 해냈다는 느낌인 건가 싶은 어딘가 미심쩍음을 느끼는 해준. 보시다시피 설애는 중국인이지만 한국인이자 독립군이었던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겨 한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합니다. 설애의 한국어가 아주 유창하지는 않기 때문에 마침내 죽을까봐. 마침 드문드문 이렇게 묘한 단어나 표현으로 혼선을 줄 것으로 보이네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설애의 밴드가 더 넓은 형태로 바뀌어 있고 물기를 불어냅니다. 해주는 냄새를 맡죠. 경찰은 그 어떤 증거 하나 없음에도 설애의 태도가 다른 가족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녀를 사건의 용의자로 간주합니다. 원하던 대로 원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해주는 설애를 신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핸드폰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꼿꼿하고 당당한 설애의 속내를 1도 읽을 수 없다는 거. 관객들은 이렇게 클로즈업한 캐릭터들의 미묘한 표정이나 눈빛에 의존해서 사건을 따라가야겠죠. 다르게 말하면 진짜 애타게 만들 거라는 거. 해주는 용의자로 지목된 설애에게 미묘하게 빠져들며 관심을 갖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알리바이까지 있는 설애 집 앞에서 잠복 근무라고 쓰고 염탐이라고 읽는 행위를 합니다. 타살로 의심할 정황이 없는데? 확신하세요? 단정하고 준수하고 깔끔한 외모처럼 군더더기 없는 성격과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진 역대 최연소 경찰관 출신이자 부산경찰청의 에이스인 해주는 도무지 일반적인 형사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범행 현장의 모든 세부사항을 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하고 녹음할 정도로 꼼꼼한 버릇이 있고, 지독한 불면증 때문에 안약을 상시 휴대하는데 자켓은 12개, 바지엔 6개나 있는 주머니는 그런 개인용품들을 위해 특별히 맞춘 겁니다. 요즘은 도통 살인사건이 없어 심드렁한 상태죠. 이런 해준의 감정에 설애가 소용돌이를 일으킨 이후 불면증을 겪던 해준은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보기도 하고, 설애가 나타남으로 인해 생기는 자기 삶의 균열이 나쁘지 않다고 느낍니다. 박찬욱 감독은 스웨덴의 경찰탐정 소설 주인공 마틴 백 같은 캐릭터를 원했다는데요. 마틴 백은 감기에 잘 걸린다든지 자잘한 잔병 치레를 자주 하는 이혼남으로 마치 이 영화의 해준 같은 깔끔한 이미지입니다. 비오는 날 고즈넉하게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해주는 설애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손을 잡기도 합니다. 이렇듯 관계에 급물살을 탔다는 건 설애가 남편을 죽인 용의자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것으로 보이고요. 수갑을 찬 채 칼을 든 사건 용의자와 대치하던 해주는 방검 장갑으로 칼날을 잡고 뚜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설애. 운전을 하고 있던 설애가 유독 말끔한 걸 보니 초반부에 우연히 해준이 범인을 검거하는 광경을 보고 오히려 해준을 미리 노린 게 아닐까 라는 가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어딘가 모르게 설애가 의심스러운 혜준. 아까는 핸드폰, 이번엔 두 사람이 에어팟을 끼고 있고 뒷부분의 설애는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혜준의 버릇은 녹음과 스마트워치로 사건 정보를 기록하는 거였으니 사진, 음성, 위치 데이터가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주요 단서가 되겠죠. 그 다음 장면은 영화의 새로운 막이 열리는 곳이자 또 다른 사건 현장인 이포입니다. 혜준을 바라보는 샷 주변부가 굴절되어 있는 건 전구나 렌즈 속의 시점으로 보이며 또 하나의 살인사건으로 영화는 완전히 방향을 바꾸게 되겠죠. 독특한 건 여기가 혜준이 일하는 관할이 아니라는 건데요. 혜준에겐 아내 정한이 있고 관계도 좋지만 아내는 부산에서 차로 몇 시간 떨어진 거리에 이포라는 곳에 있는 원전에서 일하고 있기에 부부가 따로 살다가 혜준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후 새로운 캐릭터로 코미디언 김신영이 연기하는 현지 경찰 캐릭터가 합류. 혜준과 대조적인 막무가내 수사 방식을 보여주게 되고요. 누군가 떨어지는 뒤편엔 상복 입은 남자를 주변 사람들이 뜯어말리고 있습니다. 예상해보자면 설애의 남편이 죽고 남편의 가족들 장면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 일 무슨 일이? 설애는 남편이 죽은 산 같기도 아니면 바다의 파도 물결 같기도 한 벽지가 붙어있는 어떤 집에 와 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지극히 사적인 모습이죠. 혜준이 쌍안경을 보는 장면에선 결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해변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대사도 대조적이죠. 우리가 겪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는 듯한 설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일이라도 되냐고 말하는 듯한 혜준. 그리고 이어서 여러 컷들이 몰아칩니다. 클라이막스 때 같은 혜준의 모습, 취조실의 혜준과 설애, 배달 음식을 시켰고 네모난 나무 용기를 봤을 때 초밥 같은 일식이 예상되는데요. 무슨 취조실이 아니라 부부가 식탁에서 밥 먹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집에서 담배를 태우는 설애에게 부상당한 손으로 재떨이를 받쳐주는 혜준, 설애의 미묘한 표정, 차에 탄 두 사람의 손목이 수갑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포로 가는 길 같습니다. 이때는 아직 혐의가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겠네요. 경찰차에 쫓기던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그 다음은 혜준이 설애가 노인 간병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묘하게도 총이 등장하는데 한국 경찰이 총을 쏠 일이 좀처럼 없긴 하죠. 파도가 절벽을 때리는 인서트, 계단 위에 쓰러진 남자, 시체. 자, 이 짧은 한 컷이 설애의 불행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침내 남편이 죽었다고 말한 그 이유겠죠. 설애에겐 알리바이가 있지만 설애가 남편에게 맞았던 증거들이 남편의 핸드폰에서 발견되면서 설애가 남편을 죽일 동기 또한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포에 있는 혜준의 집으로 사건 현장의 기록들이 벽에 잔뜩 붙어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설애의 남편도 있네요. 이 수많은 미결 사건들이 혜준을 괴롭게 만들고 양압기까지 써야 하는 극한의 불면증을 경험하게 합니다. 혜준을 뒤에서 안아주는 설애, 눈물 짓고 간절해 보이고 떨어지는 손끝. 이러려고 이포에 왔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사건 현장 근처에서 애플워치에 대고 뭔가를 중얼거리는 설애에게 혜준이 다가와서 다그치죠. 이포에선 혜준과 아내, 설애와 설애의 새로운 남편 박용우가 TV에 출연하는 금융 전문가로 등장하는데요. 네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지, 결국 혜준은 설애의 행위 앞에서 눈을 감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해야겠죠. 애초에 그녀의 본심은 도대체 뭘까요? 네, 여기까지 헤어질 결심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몇 가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영화의 제목 헤어질 결심입니다. 원래 연인들은 싸우거나 뭔가 둘 사이에 잘 안 되는 것 같거나 감정이 식으면 헤어질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혜준과 설애는 서로가 이끌렸음에도 각자의 신분과 성격, 알리바이, 지독한 운명 때문에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 슬픈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여정은 아마도 헤어질 수 없거나 헤어지기 싫은 이들이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다는 관객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애가 유독 침착하고 확고한 건 어떤 목적이 있음과 동시에 선택의 여지 또한 없기 때문으로 읽히고요. 그만큼 영화는 상실에 대한 섬세하고 우아한 해법을 제시하겠지만 해피엔딩은 아닐 겁니다. 둘째로는 샷과 미술입니다. 험준한 봉우리, 잔잔하거나 몰아치는 파도가 있는 바다, 빼곡하고 디테일한 두 사람의 집 등 스타일리쉬한 미술의 향연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화하고 깔끔하고 순수하며 예의 바르고 독특한 형사인 혜준의 상징은 바다, 당돌하고 신비롭고 예측 불허한 설애의 상징은 파도입니다.
변화무쌍한 파도는 잔잔하다가도 모든 것을 덮고 쓸어가 버리기도 하죠. 셋째는 음악입니다. 목관악기와 현악기를 쓴 편성이 작은 음악들인데요. 인물의 감정보다는 상황에 맞게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째, 이 영화는 2년 전의 테넷처럼 다양한 해석들이 난무할 것이고 그만큼 이 영화 속엔 여러 디테일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누구냐 너? 마치 올드보이가 등장했을 때처럼 꿈보다 해몽일지라도 그 역시 영화의 재미죠. 얼른 영화를 보고 2시간 18분 이후에 복잡 미묘한 감정을 안고 극장을 나오고 싶네요. 헤어짐을 섬세하고 우아하고 유머러스하게 탐문수사 서스펜스 장르가 멜로로 넘어가면서 두 캐릭터 사이에 밀도 높은 감정을 쌓아 올리고 켜켜이 관능적인 미장센을 깔고 고전미를 잃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유머가 터져나오는 절제미가 넘치는 미묘한 영화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을 끝으로 이번 순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졌습니다. 원하던 대로 원명하셨습니다.